2007년 10월 25일에 추가된 헌티드 맨션. 헌티드 맨션은 전 세계적으로 일괄적으로 업데이트한 몇 안 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 동시에 출시했다기에는 한국의 헌티드 맨션은 좀 달랐는데요. 오늘은 한국에서의 헌티드 맨션이 어땠는지를 먼저 알아보죠. 한국보다 일주일 먼저 추가된 해외에서의 헌티드 맨션은 뉴 립시티를 통해서 입장할 수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카산드라를 통해서 초대장이 지급되고 이를 클릭하여 헌티드 맨션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맵에 입장하면 저택이 하나 보입니다만 그냥은 입장할 수 없고 퀘스트를 하나 클리어해야 되는데요. 맵 우측 위에 있는 이름 모를 고양이는 플레이어가 할로윈 복장을 하지 않았다면서 저택 주변에 있는 그 무덤에 적힌 이름들을 외워온다면 유령으로 변하는 주소를 걸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석들 관망하러 뒤뜰로 가보는데 문제가 이 맵에도 몬스터들이 좀 차 있어가지고 쪼랩들이 가시면 이제 비석에 적힌 이름 받아 적다가 자기가 비석 세울 거거든요. 그냥 후딱 스크린샷을 찍든 뭐 어쩌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라즈벨, 리콜라스, 베리아르, 뭐 이베트 뭐 이러는데 문제가 이거 이름만 외운다고 안 되거든요. NPC 이름도 같이 외워야 돼요. 그래서 스크린샷 찍으러 간 거긴 한데 아무튼간에 이렇게 잘 대답을 해주고 나면은 변신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사망했을 때 나오는 유령 모습으로 돌아다닐 수 있게 되며 문지기를 통과해서 내부로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들어가면 나오게 되는 건 맨션의 중앙홀. 중앙홀의 정중앙으로 가면 보이는 NPC인 가면신사에게 말을 걸어봅니다. 왜 초대했냐고요? 그야 재밌으니까. 이거 뭐 헛소리니까 넘기고요. 이거 우리가 건질 내용은 이 저택이 원래는 인형장인 조나스의 것이다. 근데 조나스는 어느 날 사라져버렸고 저택은 버려지고 지금은 그와 그의 가족들의 흔적만이 남아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가면신사는 왜인지 플레이어에게 왼쪽에 있는 조나스의 딸이 사용하던 방에 가보라고 합니다. 그렇게 딸내미라는 소필리아의 방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분명히 오래전 버려져서 황폐화된 저택이라고 하는데 어쩐 일인지 소필리아가 멀쩡히 있습니다. 소필리아는 소위 이제 할로윈 파티에 참가하고 있다는 플레이어를 보고 파티가 열리고 있는지 몰랐다면서 할로윈 캔디 5개만 가져다 달라고 하는데요. 할로윈 캔디는 이 지역의 몬스터들을 퇴치하면 획득할 수 있고 이쪽 몬스터들은 특이하게도 때리게 되면은 데미지가 무조건 5만 들어갑니다. 뭐 체력이 25면은 5방 때리면 되는 느낌이죠. 그래서 더블샷 뭐 이런 게 있는 직업들이 좀 더 유리하긴 합니다만 뭐 그래도 그렇게 오래 안 걸리겠죠. 할로윈 캔디 5개를 모두 전해주면 왜 아무도 소필리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지에 대해서 알아봐 달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분기가 갈리게 됩니다. 약간 스포를 하자면 어차피 다른 루트도 나중에 할 수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그냥 아무거나 하면 돼요. 저는 굴독을 먼저 해보죠. 중앙 홀에서 가운데 위쪽을 보게 되면은 조그만 구멍이 보이죠. 이 구멍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인형 공방이라는 맵으로 가실 수 있어요. 인형 공방에서 계속 인형을 만들고 있다는 조나스에게 가봅시다. 조나스는 할로윈 파티고 뭐고 인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파티에 참여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그를 도와주겠다는 플레이어에게 헝겊 인형을 쥐어주면서 인형 만들기 짬처리를 때립니다. 헝겊 인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핑크색 1000조각 30개를 드래그해서 집어넣어야 되며 1000조각은 2007년 기준 인형 공방에서 고스트 말고 인형들을 잡으면 드롭이 된다고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몬스터 젠이 그렇게 좋진 않아가지고 좀 오래 걸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남겨져 있는 기록으로는 게스트룸 2에서 인형들이 많이 젠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인형들을 때려잡고 나온 천들을 모아서 결국 인형을 갖다 주면은 마음에 안 든다면서 던져버립니다. 아니 이 새끼가? 알고 보니까 조나스는 딸과 닮은 인형을 만들기 위해서 공방에 틀어박힌 것이었는데 조나스는 아무리 해도 인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서 플레이어에게 딸과 닮은 완벽한 인형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묻습니다. 네, 여기서 또 분기가 갈려요.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분기는 총 4가지인데 이 4가지 모두 클리어는 가능하니까 원하는 것부터 골라봅시다. 자, 인형을 위해선 연장이 필요한 걸까요? 완벽한 연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완벽한 연장이 왜 숨겨진 굴뚝의 지붕에 있나? 여태 뭐로 만든 거야 그러면은? 네, 인형 공방 우측에 있는 이 포탈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으며 한 채널에 한 명씩밖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네요. 이게 그냥 단순한 점프 맵은 아니고 좀 어려운 점프 맵입니다. 보니까 이게 튕겨나가는 속도가 보통이 아닌 것 같은데 뭐 아무튼 맨 위로 올라가시면 박스가 하나 있고 그걸 까서 나오는 스프링을 갖고 가면 클리어. 조나스는 소필리아가 좋아하는 인형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만은 정작 소필리아가 혼자 외로워한다는 건 알지 못하는 듯합니다. 이 상태로 소필리아에게 돌아가서 이야기를 들려주면은 소필리아는 자신보다 인형을 더 소중히하는 조나스가 밉다고 하면서 퀘스트는 마무리. 얻게 되는 아이템은 우는 얼굴 가면입니다. 이 결말이 마음에 안 들어요. 가면 신사에게 가게 되면은 스토리 진행 상황을 리스트 시켜줄 테니까 다시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다시 소필리아에게 가면은 이제 처음 보았다는 듯이 얘기를 하는데 다시 굴뚝으로 가서 다시 조나스를 만난 다음 다시 인형을 만들어주고 이번에는 소필리아를 닮은 완벽한 인형을 위해서 소필리아의 초상화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줍시다.
아니 사람을 본따서 만들려면 얼굴은 알아야지. 이 양반은 이제 좀 치매가 가가지고 자기 딸내미 얼굴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까 조나스의 방 내부에 있는 액자방에 가서 소필리아의 초상화를 찾아다 줍시다. 이쪽 오른쪽에 있는 이 조만한 액자를 클릭을 해서 아이템을 얻은 후 돌아가면 됩니다. 역시나 초상화를 가져다 준다고 하더라도 조나스는 소필리아를 직접 보러 가진 않습니다. 조나스는 소필리아가 우울한 이유를 완벽하지 않은 인형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좀 잘못됐죠. 소필리아에게 다시 돌아가면은 이번에는 왜 진짜 사람 대신 초상화만 들여다보고 있냐면서 우울한 얼굴 가면이 지급되는 것과 함께 퀘스트는 종료됩니다. 해피엔딩 같은 건 없는 건가? 다시 가면 신사에게 가서 리서치를 한 후에 이번에는 굴뚝이 아니라 조나스의 방으로 간다고 해보자고요. 조나스의 방으로 향하면 보이는 건 루드밀라, 루슬람과 루드밀라 이런 게 아니고 조나스 와이프입니다. 할로윈 파티 중이란 이야기를 하자마자 갑자기 말이 많아지는군요. 귀걸이를 잃어버렸다면서 좀 찾아달라고 합니다. 아무거나 먹어치우는 녀석이라 주변에 그럴 것 같이 생긴 친구가 하나 있긴 하죠. 이 친구들을 잡고 귀걸이를 구해다 주도록 합시다. 저기요, 소필리아는 안 보러 가세요? 대충 반응을 보면 뭔가 좀 새엄마 같죠? 루드밀라는 소필리아는 알바 아니고 파티에 참가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촌스럽지 않은 파티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고 묻습니다. 물론 다시 하면서 다른 선택지도 고를 수 있으니까 좋은 음악부터 한번 골라보자고요. 그렇게 선택을 하고 나면은 서재에서 책들 사이에 있는 악보를 찾아서 피아니스트에게 건네주면 된다고 하는데요. 이 책이라는 것은 배경에 있는 이런 책장들이 아니라 몬스터인 라이드워드를 잡아보면 됩니다. 잡다 보면은 이렇게 생긴 악보가 하나 떨어져요. 이 악보를 들고 중앙 홀 우측 아래에 있는 피아노로 향하면 어쩐 일인지 피아니스트는 없고 플레이어가 피아노 위에 직접 악보를 올려놓게 되면은 피아노가 자동적으로 연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피아니스트란 놈은 어딜 갔는데 저럴까? 그거는 좀 이따 나올 얘기고요. 일단은 루드밀라에게 돌아가서 얘기를 해봅시다. 역시나 물어봐야죠. 소필리아는요? 아니 애는 어디다 버리고 가는겨? 대답도 역시나 알바노? 혹시 파티 가고 싶다든? 제대로 차려볼 거 아니면 아예 방에서 나오지도 말라고 전해달랍니다. 헐리 쉣! 소필리아에게 돌아가도 역시나 배드엔딩입니다. 이 웃는 얼굴 가면은 진짜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비웃음이었군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조나스의 방으로 가서 루드밀라에게 말을 걸고 향기로운 음식을 선택해봅시다. 루드밀라는 향기로운 음식으로 술을 생각하는 모양인데요. 메인 홀에 있는 메이드에게서 호박술을 얻어오라고 합니다. 호박술은 메인 홀 좌측 하단에 있는 메이드에게 말을 걸어서 제작을 시작할 수가 있는데 파티를 맺고 특수 맵에 입장을 해야 됩니다만 그냥 혼자 파티를 만들고 들어가도 됩니다. 이것은 기억하는 분들은 기억하실 호박 조각 모으기랑 연계되는 그런 작업입니다. 할로윈 호박 모자를 얻기 위해서 모아야 됐던 호박 조각 50개, 그 호박 조각이 이 퀘스트를 클리어하기 위해서도 역시나 필요했던 것이죠. 대충 이런 식으로 막 호박을 냅다 패면서 호박의 얼굴 모양으로 파내면 되는 건데요. 이 마법사 캐릭터처럼 아래로 무조건 휘두르기만 하는 완드, 스태프류가 좀 더 까기가 수월했다고도 합니다. 한 부위를 파낼 때마다 호박 조각이 떨어지기도, 그리고 이따금씩 소환되다가 모두 퍼냈을 때 일괄적으로 소환되는 잭오랜턴도 호박 조각이 한 개씩 또 떨어지니까 다수기 같은 게 있다면 좀 더 얻기 쉬웠겠죠. 그리해서 호박 조각 10개를 모아서 메이드에게 호박술로 교환을 해온다면 심지어 내가 구해온 술조차 마음에 안 든다고 하고요. 또다시 소필리아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루드밀라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쪽 퀘스트 라인은 종료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필리아에게 가보면 역시나 배드엔딩. 소필리아의 대사처럼 화내는 얼굴 가면을 받으면서 소필리아와의 퀘스트도 종료되는데요. 이 뭔가 엄청 찜찜하네요. 가면신사에게 다시 돌아가 봅시다. 가면신사는 이 이야기는 아직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 있다면서 액자방에서의 특별한 조작을 통해서 숨겨진 방으로 한번 이동해보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액자방에서 이 영상처럼 액자들을 몇 번 클릭함으로써 히든맵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액자방에 있는 조이보이는 소필리아 누나가 아니라면 누구랑도 대화하고 싶지 않다 하는데요. 가면 신사는 저택 어딘가에 있는 소필리아의 인형을 구해온다면 소필리아로 변신시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가면 신사가 말하는 인형은 굴뚝맵 우측 상단에 존재하는 유령 T를 통해서 획득할 수 있습니다. 할로윈 캔디 10개를 요구를 하는군요. 캔디를 받고 위험해 보이니까 인형을 깨우지 말라는 말과 함께 버려진 인형을 넘겨주게 되는데 이 유령은 뭐하는 놈인데 여기 있는 걸까요? 어쨌든 간에 가면신사에게 버려진 인형을 전달해주게 되면은 가면신사는 플레이어에게 소필리아로 변신할 수 있는 소필리아의 버려진 인형이라는 아이템을 주면서 이걸 사용하면 소필리아와 똑같은 인형으로 변신할 수 있다고 하면서 변신을 통해서 조이에게 다시 접근해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물약을 사용해서 변신을 하게 되면은 지속시간은 3분으로 매우 짧지만 웃긴 게 이 지속시간 동안 무적 상태가 되거든요. 게다가 이 헌티드 맨션을 나가서도 이 변신약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퀘스트 포기를 통해서 복사가 가능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은 이걸 먹고 무적인 상태로 고레벨 사냥터에 막 가가지고 아이템을 스틸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무적인 상태로 조이 방에 가서 퀘스트를 계속 진행해 보자고요. 이 무적 판정을 준 이유는 몬스터들을 신경 쓰지 말고 스토리에 집중하라는 뜻인 걸까요? 호호. 자, 여기까지가 2007년에 할로윈에 등장했던 퀘스트 라인입니다. 뭔가 좀 똥싸다 끄는 듯한 엔딩이긴 한데 아무튼 소피리아는 친구도 없이 방에 틀어박혀 있고 집 안에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다는 그런 슬픈 얘기였어요. 그리고 조이는 원래 집 근처에 살던 녀석인데 인형에 빙의했다가 팽당해서 성 나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서 2008년, 2007년의 스토리에서 이어지는 퀘스트가 해금된 채로 헌티드 맨션 시즌2가 열리게 되고 가면 신사 양반이 친절하게 지금까지의 스토리 요약을 해줍니다. 마지막에 나온 중2병 걸린 조이버의 친구에 대해서 소필리아에게 물어보라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소필리아는 조나스가 만들어준 인형들이 너무 많아서겠죠. 전혀 기억을 못합니다. 그럼에도 과거에 찍은 사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사진첩을 찾아서 가져와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네요. 루드밀라에게 향해서 사진첩에 행방을 묻게 되면은 여전히 영 달갑지 않은 뉘앙스로 청소를 하게 1000조각 20개만 모아주면은 사진첩을 주겠다고 합니다. 에이, 같은 1000조각인데 한 놈은 인형 만드는 데 쓰고 와이프는 이걸 청소하는 데 쓰는 게 좀 씁쓸합니다. 그리해서 사진을 소필리아에게 갖다 주면요, 그 조이라는 놈은 인형 시절에는 피노라는 이름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인형은 조나스가 아니라 페토라는 사람이 줬던 인형이라고 합니다. 페토? 페토는 또 누구야? 캔디 20개를 주면 알려준다니까 입에다 쑤셔 박아줍시다. 그래서 페토가 누구야? 아하, 이 아까 그 피아노에 아무도 없다 했더니만 이전에 피아니스트로 있었던 사람이라네요. 그러면서 아까 자기는 페토가 인형을 줬다더니 이번에는 조나스가 인형을 줬다 그러는데 뭔 소리야 이게. 그래가지고 가면신사에게 한번 가보면은 가면신사 놈은 이제 또 혼자 신나가지고 훈수를 졸라게 두고 있습니다. 이 저택에서 조나스와 루드밀러만큼 존나 오래 산 사람이 누구일까? 보통 이런 류는 집사입니다. 기생충 같은 데서도 나왔죠. 집 구조를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여러 사람을 모시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자, 집사님 안녕하세요. 컷이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저번에 T 귀신인가 뭔가 봤었죠. 귀신 잡으러 굴뚝으로 한번 가봅시다. 유령 T 이 친구는 눈도 똘망똘망해갖고 이제 진짜 잘못이 없어 보입니다. 유령 T는 자신도 자기가 누군지 몰라가지고 좀 물어보러 다니고 싶은데 사람들이 무서워하니까 방법이 없었다면서 플레이어에게 자신을 기억해낼 수 있는 단서가 될 만한 물건을 가져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물건은 서재에 있는 라이드워드가 들어있었던 악보 아이템입니다. 악보를 유령 T에게 제공하면은 유령은 악보를 읽을 줄 아는 걸로 보이는데요. 거기다가 이전에 사라졌다는 피아니스트 페토에 대한 얘기를 내가 해주면은 페토는 기억을 찾고 과거 얘기를 해줍니다. 과거에 이 저택에서 같이 살았었지만 어느 날 영문도 모르는 채 조나스에게 쫓겨나서 거리를 배회하다 얼어 죽었다고 하는데요. 유령 T, 그러니까 페토는 자신이 왜 쫓겨났는지에 대한 이유만 좀 알아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집사놈한테 가서 자초지종을 한번 물어봅시다. 아이고 헛소리 말고 빨리 말해보셔. 네. 그 조나스 인형이 원래 좀 별로였다고 합니다. 파티는 그저 인형 가격을 올려쳐서 팔아먹기 위한 수단이었군요. 근데 이 재능충 페토가 조나스 인형을 차마 볼 수가 없었는지 어느 날은 조나스에게 인형에 대한 조언을 했고요. 그 조언을 받아들여서 나온 인형들은 엄청나게 잘 팔려나갔으며 페토가 만들어서 준 인형은 소필리아의 최애 인형이 될 정도였다고 하네요. 이 재능충이어서 학살을 하는데 솔직히 질투가 날 수밖에 없죠. 조나스는 질투에 눈이 멀어서 페토를 쫓아내고 소필리아가 좋아했던 인형도 강제로 빼앗았다고 합니다. 페토가 없어도 조나스의 완벽한 인형이 소필리아를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조나스는 인형 공방에 틀어박혔다는 스토리군요. 집사는 페토에게 용서를 구하고 플레이어는 집사의 그 말을 페토에게 그대로 전해줍니다.
이 착해 보이는 눈망울 값을 하듯이 페토는 자신만이 이 꼬여버린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근데 얘는 그래봤자 귀여운 유령일 뿐이고 우리는 페토 면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떠올린 게 바로 저번에 소필리아를 변신했던 것처럼 페토로 한번 변신해보자 이겁니다. 페토는 자신이 자신을 닮은 인형을 만들어줄 테니까 1000조각 20개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역시나 재능충이라서 조나스 손 따윈 필요 없고 자기가 직접 만든다 이거죠. 1000조각은 중반에 말씀드렸듯 게스트룸이나 인형 공방에서 모아주시면 되며 아이템을 모두 모아가면 페토 인형과 함께 페토, 그러니까 유령 T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줄 준비가 끝난 겁니다. 소필리아 때와 마찬가지로 가면 신사를 통해서 페토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번엔 인형 뭐 제대로 있더만 이번엔 왜 트랜스폼 물약이냐, 짜치게. 자, 아무튼간에 페토로 변신한 후에 집사한테 가서 본격 사기를 치기 시작하죠. 그래 이제 좀 편히 쉬쇼. 하하하 그래야지. 아무튼간에 조나스의 인형은 개 그지 같지만 인형이 완벽하다고 하면 얘기를 해줍시다. 정말 완벽하니까 그만 좀 만드시고 아저씨도 좀 쉬십시오. 소필리아에게 받은 인형도 좀 전해주고 아저씨도 골방에서 꺼내고 일석이조입니다. 아니 근데 진짜 인형이 완벽하네요. 저도 하나 갖고 싶을 정도입니다. 이 아저씨 100년 동안 만들더니 드디어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군요. 자, 소필리아에게 돌아가서도 사기를 쳐야겠죠. 근데 사실 이게 이쁜 인형을 마침내 완성해낸 건 맞으니까 아무튼 뭐 잘된 일입니다. 소필리아는 아까 갖다 줬던 그 사진첩을 언급하면서 예전에 그 행복해 보이던 루드밀라는 이제 좀 나에게 돌아와달라 뭐 이런 얘기를 좀 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루드밀라에게도 페토로 변장한 플레이어가 접근을 해서 네, 파티 준비는 제가 하겠습니다. 뭐 어차피 파티 준비는 내가 안 할 거지만요. 그래도 루드밀라가 소필리아에게 돌아간다고 하니까 정말 잘된 일입니다. 일이 너무 순조롭게 풀려서 좀 불안하긴 한데 마지막으로 조이 보이에게도 돌아가 보자고요. 조이는 아직도 소필리아를 없애버리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요. 페토로 변신한 플레이어는 마지막 사기를 통해서 마침내 조이까지 잠재워버리고 맙니다. 이런 정말 놀랍습니다. 그니까요. 100년 저주를 보이스피싱으로 해결하다니 어떻게 이런 방법을 쓸 수가 있죠? 하지만 사실 우린 그런 것보다도 이 헌티드 맨션에 살던 그 사람들의 관계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파탄날 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건 조이 보이가 중간에 얘기했듯이 자신보다 약간 잘난 사람에 대한 그 시기와 질투로 인한 악의가 모든 걸 집어삼킨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무튼 그래서 헌티드 맨션의 스토리는 이로써 마무리가 되고요. 가면신사의 섬뜩한 말을 끝으로 올스탯 4의 기간제 훈장을 받게 됩니다. 누군가를 저주하고 싶냐고? 뭐 한 사람 있긴 한데 근데 사실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할로윈의 마지막 컨텐츠인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라는 파티 퀘스트가 하나 있긴 하죠. 4인으로 구성된 파티를 짜가지고 집사에게 말을 걸면은 이 파티 퀘스트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 제한 시간은 10분인 그러니까 짧지만 꽤나 귀찮은 퀘스트였는데요. 우선 1단계 하단에 보이는 4개의 구멍 중 하나로 들어가게 되면 서로 다른 장애물 맵들이 등장했는데요. 각 장애물들을 통과해서 맨 위로 올라가게 되면 끝입니다만 문제가 이것들 중에 3개의 통로는 꽝이고요. 하나만 정답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파티원들이 결국 장애물을 모두 올라가서 어떤 통로가 꽝이 아닌지 알아내야 되고 꽝 루트를 고른 파티원들은 정답인 코스로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가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는 단계였습니다. 자, 이렇게 포탈을 타주면 클리어.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뭐 별건 아니고 이렇게 통로에 거울들이 늘어져 있습니다만 이 수많은 거울들의 윗키를 통해서 상호작용을 해서 올바른 한 개의 거울을 찾아내야 되는 스테이지입니다. 꽝인 거울을 고를 경우에는 이와 같이 귀신이 튀어나오면서 초기 위치로 돌아가게 되며 정답을 고를 경우에는 기타 창에 이와 같은 거울 조각이라는 퀘스트 아이템이 들어오게 됩니다. 아이템을 먹은 파티원이 포탈을 직접 타게 되면 클리어. 다른 파티원들도 따라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요. 집사가 주머니를 나눠주는데요. 맵 곳곳에 널려있는 그 몬스터의 체력을 절반 이하로 만든 다음에 주머니를 더블 클릭해서 생포하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 파티 퀘스트의 목적은 오직 이 단계에 최대한 빨리 도달해서 한 번에 많은 몬스터들을 포획해야 되는 것이며 주머니 10개당 1포인트씩 적립이 돼서 30포인트에 도달하게 되면 올스탯 4짜리 기간제 모자인 가면신사의 모자를 지급을 하고요. 한 번의 퀘스트에서 포획한 몬스터의 수에 따라서는 위와 같은 보상을 주는 그런 퀘스트가 있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보통 한국의 컨텐츠는요 해외 컨텐츠에 비해서 좀 빈약하고 열화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헌티드 맨션만은 개인적으로 해외와 충분히 견주거나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는 컨텐츠였다고 생각을 해요. 비록 2008년 말
시그너스 직업군 출시 떡밥으로 인해서 헌티드 맨션 시즌2는 묻혀버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특히나 스토리에 집중한 이 테마 던전은 메이플 스토리가 갔어야 되는 길을 가리키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메이플홀릭 구독해주세요.